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2030 여성 96%가 결혼 출산 필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법무부는 이민청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어쩔 수 없는 정황이 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일본의 상황들, 그리고 호주, 캐나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도 해외에서 5년을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한국이 이러한 상황이 닥칠 거다, 이거를 보고 이제 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호주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미얀마라든지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에다가 이미 일본어 학원, 영어 학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인력을 계속 송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한국도 이런 상황이 곧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불안하게 빨리 와버렸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이 저출생 문제,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은 이거를 해결을 할 의지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민청, 그리고 이제는 외국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처럼 완전히 이민 국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는 기대도 없고, 정치꾼들이 그걸 할 의지도 없고, 계속 돈만 이리저리 빼먹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정황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 출산율이 막 반등을 해갖고 지금 아이들이 막 태어나도 그 아이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18년이 걸리는데요. 18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안에 지금 이미 농어촌은 일꾼을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없이는 운영이 안 된다. 또 중소기업들도 직원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도 예전에 이제 외국어, 해외에서 제가 이제 외국어 이 교육기관을 운영할 때 일본어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호텔에서 그 청소하시고 또 이렇게 이불 정리하시고 이런 분들, 또 도시락 공장, 여기에 한 2,000명 정도를 보내줄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도 아주 그것이 심각한 정황이었거든요. 한 5년, 6년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 한국이 이게 닥쳐온 겁니다, 지금. 닥쳐와서 이 한국도 굉장히 지금 위기예요, 위기. 근데 이제 한국은 외국인들을 들여와도 이게 이탈하거든요, 이탈.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호구입니다, 호구.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많이 했죠. 제가 해외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의 그 대사관, 영사관에서도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있고, 그 비자 장사를 하는 거죠. 한국의 법무부 직원들도 비자 장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망해가도 이거를 다시 바르게 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냥 내가 비자 장사해서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받고 그게 낫지, 괜히 내가 기준을 지키고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미 거의 이렇게 나라의 끝물, 나라의 말기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외국인 투표권까지 지금 주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을 더 확대하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저도 막으려고 30년을 외쳤는데 안 막히는 걸 어떡합니까? 네, 그냥 정치인들이 정치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그 임기 동안에 헤쳐먹을 생각들만 하기 때문에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정치권에서 진짜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권력 잡아서 내가 한 자리 없고, 그리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수만 개의 뭐 공기업, 또 공공기관, 그리고 각종 정당의 정당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각종 자리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고 여러 사람들과 권력을 잡아가지고 나눠 먹기 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대장동 사태나 뭐 위례 신도시 뭐 백현동 뭐 이런 토착 비리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다 뭐 하는 겁니까? 나눠 먹기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을 구청장을 만들려고 하나? 저 사람을 시장을 만들려고 하나?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시의원을 만들려고 하나? 저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려고 하나? 저 사람을 왜 교육감 만들려고 하나? 다 뒤에는 보면은 입시 시장이니 또 부동산이니 또 주변에 그냥 각종 건설사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리고 나라는 이제 결국에는 2030 여성 96%가 결혼 출산 필수 아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세상이 절대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애를 못 낳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냥 다문화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못 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못 키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바로 제재를 받았는데, 엄마가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나가서 일하러 나간 거죠. 돈 벌러 나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이는 죽었다라는 얘기인데 바로 제재가 들어옵니다. 네, 왜 저를 제재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 바른 소리를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고, 이미 이제 거대한 세력은 대한민국을 다문화 다인종, 네, 또이 다민족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사회 통합을 준비해야 할 이러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현실이. 네,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연합뉴스에서 전하고 있죠. 결혼 출산 필수는 2030 여성 4%만 동의하고 있다. 96%가 결혼 출산은 필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핵심은 뭐냐면은 치열한 경쟁 사회거든요. 그래서 동물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알을 안 낳고 새끼를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자녀를 성인까지 키워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그때부터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혼수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결혼하니까 이제 집을 마련해야 돼. 집 마련하죠. 혼수 마련해야죠. 또 뭐 가전제품들 마련해야 되죠. 뭐 또 결혼식 준비해야죠. 또 뭐 신혼여행 준비해야죠. 뭐 이게 엄청난 돈들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세요? 지금 보면은 고금리에, 고물가에, 그리고 또 경제 위기에 어떻게 결혼을 엄두를 내겠어요? 집값?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하니까 바로 임신하자마자 이제 병원에 가는데, 매달 병원에 이제 아기들 체크하러 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돈이 계속 나갑니다. 아기 뭐 검사 비용부터 해가지고 뭐 아기 무슨 뭐 영양 뭐 어떤 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아기 뭐 기형아 검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이제 불안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는 잘하고 있는데 계속 불안하는, 집값도 불안해지고 이사도 불안해지고 취업도 불안해지고 돈벌이도 불안해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 이제 육아용품, 기저귀, 뭐 옷 왜 이렇게 비싸요? 또 뭐 분유값, 네? 또 아기 위해서 뭐 각종 이제 입시 지옥이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계속 입시 이제 또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영어 태교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아이를 놀이방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들을 맡기고 또 엄마들은 울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은 또 이렇게 비싸. 네, 그때마다 이제 비교가 시작되죠. 다른 아이들하고. 어디 사냐, 또 아빠 엄마는 뭐 하냐, 또 그리고 또 각종 외모부터 해가지고 입는 옷 브랜드 뭐 해갖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기들한테 다 빨대 꽂고 이 아기 난 가정에게 빨대를 꽂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만들어가지고 그냥 입시 지옥으로 빠뜨리고 사교육 시장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뒤에서는 그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벌고 이 사회를 이 정치꾼들 또 교육 관료들하고 짜고 계속 이 사회를 이제 입시 지옥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또 빨대를 꽂는 거죠. 그 속에서 버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은 완전히 인성은 무너지고 욕심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교육.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등급을 매겨가지고 학벌 계급주의를 만드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부부끼리 서로 죽이고 완전히 그냥 황금 계급주의, 외모 계급주의, 출세 계급주의, 또 학벌 계급주의 돼가지고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누가 출산하고 누가 결혼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정치꾼들도 자기들 그냥 특권하고 자기들 배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계속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망해가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줄 알았죠. 저 개돼지들이 영원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빨대 꽂아 먹으면은 계속 애 잘 낳고 지네들은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아예 그냥 이제 필수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산 안 되고 결혼 안 되는 세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 네. 출생아 수가 10년 새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민청 신설 속도 붙을까? 네, 이제 이민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처럼 가는 거예요. 미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미국이 금리 올리면은 그냥 따라가고 미국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흐름인 거예요. 흐름. 네, 인구 감소 보완할 이민청 필요하다 해가지고 서울대 임도빈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참정권을 높여야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외국인 참정권. 네, 그래서 이민청 신설 그리고 외국인 참정권. 네, 이러한 정책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투표권 있잖아요. 외국인 투표권. 나중에는 그냥 외국인들이 큰 정치 세력화 될 겁니다. 네, 정치 세력화 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중에 이제 간판이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정황까지 와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부패한 기득권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저 외국인들을 적절하게 한국에서 사회 통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는 거고, 상반기에 출입국 이민청 신설, 법무부 지방 소멸 막으려면 이민 늘려야 된다. 네, 뭐 이제 지방 소멸 막기 위해서 이민을 늘리면 이제 지방에 다 외국인들 세상이 되고 외국인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는 러시아를 따르겠다 하면서 주민투표 해가지고 독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우리는 북한을 따르겠다, 우리는 뭐 미국을 따르겠다, 우리는 일본을 따르겠다, 우리는 러시아를 따르겠다, 우리는 중국을 따르겠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독립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이 이제 지방 소멸로 인해서
서울 그리고 서울 쪽에서 강남 쪽만 남게 되는 거죠. 나머지 지역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한국이면 뭐로 따라가? 그냥 우리는 중국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주민투표 해가지고 중국 땅이 돼버리고 제2의 중국이 돼버리고 또 중국은 동북공정하고 또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겠다 해갖고 이제 제2의 미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라든지 이런 데가 러시아 따르겠다 주민투표 해가지고 그 러시아 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완전 소멸될 거다. 그래서 일부는 중국으로 편입되고 일부는 북한으로 편입되고 일부는 미국으로 편입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한국은 나중에 아주 그냥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화 되는 거예요. 도시국가. 그래서 도시국가화 된다. 저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으로 자기들이 기득권을 계속 지어나가고 사람들은 정치한답시고 줄만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면 쳐 죽이고 세상에 바뀌질 않는 거죠. 이런 유튜브들도 계속 제재를 가하고 계속 억압하고 통제하고 심지어는 이 뭐 인공지능 AI 동원시켜가지고 계속 제재를 가하니까 세상을 바꾸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네,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국가 100년 대계 위에 속도 내야 할 이민청. 국가 100년 대계 위에 이민청을 설립해서 외국인으로 채운다. 100년 못 갑니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이민청이 만들어진다? 100년도 못 간다니까요,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학벌주의 없애자. 학벌주의 없애자,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모든 학위는 교육부 장관 명의로 주고 대학 명의로 학위 못 주게 해가지고 완전히 학벌주의 없애버려야 돼요.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런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금 시대 열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불필요한 정부기관 뭐 불필요한 공공기관 성과급제 이런 거 싹 없애버리고 국민들한테 그냥 국민권익금을 나눠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흩어지게 살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사는 게 좀 풍요롭고 여유로워지면은 이제 출산율이 높아질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완전히 이제 0.003%가 3%의 자산이 99.993%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작년에 합계 출산율은 0.78로 내려갔습니다. 네, OECD 평균 절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96%가 결혼 출산 필수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20대 자녀가 둘이 있지만 결혼해서 행복해 살아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고, 일할 사람이 없다. 중소기업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근무 시간부터 급여까지 동상이몽. 근데 중소기업은 이제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니까 기업도 대기업,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이런 식으로 또 계급을 나눠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의사 되겠다.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도 그만두고 의학대학으로 가겠다. 왜냐하면은 의사도 돈 많이 버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도 불행한 거예요. 돈 많이 벌려는 의사들한테 치료받는다? 적어도 정치인, 종교인, 또 교육인, 또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돈을 쫓으면 안 됩니다. 의사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교사가 돈 받기 위해서, 경찰이 돈 받기 위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정치인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그 나라는 타락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네, 고용 한파라더니 중소기업은 직원 못 구해서 걱정이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한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대적인 혁명 아니면 희망이 없다. 교육혁명 확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네 가지를 적으로 규정하고 이 황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학벌주의, 그리고 출세제일주의 이거 완전히 깨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완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